살다 보면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희 동네에 살던 김아주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정말 친절하고 웃음이 많은 분이셨어요.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항상 먼저 인사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안부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리비 문제로 직원분과 이야기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평소 그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 새로 이사 온 동네 이웃, 자녀들이 사귀어 온 친구들까지 처음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이제는 시간도 소중하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과 관계 맺느라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하는 일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감동받으면서 깨달은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데 속마음은 어떨까? 나중에 배신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SNS나 인터넷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숙련된 탐정이 증거를 찾아내듯이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확실해요. 복잡한 심리학 이론이나 어려운 분석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등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에요.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을 알 수 있구나.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물론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변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크게 실망하거나 배신당할 위험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더 빨리 알아볼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맞다. 그 사람이 그랬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밥을 같이 드셔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밥상 앞에서는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채 하던 사람도 본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만난 분이 계셨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앉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메뉴판을 보더니 혼자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서빙하시는 분한테 반말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더라고요. 평소 그 정중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는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반찬들을 모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국물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내면서 후루룩 후루룩 드시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의 진짜 모습은 이거였구나.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밥상에서는 그런 가면을 벗게 되더라고요. 식사 예절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에요. 좋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부터 생각해요. 반찬을 자기 혼자 다 먹지 않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남겨두고요. 음식을 덜어줄 때도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먼저 권하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음식을 권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안 드시면서도 자꾸 더 드시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챙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것만 골라서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특히 비싼 음식이나 맛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 먹고 나머지는 남들한테 미루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이익이 되는 일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손해보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는 성향이 있어요. 식당 직원들에 대한 태도도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서빙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대해요. 설령 서비스가 좀 늦거나 실수가 있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 주려고 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나이도 꽤 드셨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인데 식당에서 젊은 직원분이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닦아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마음이 곱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식당 직원들을 마치 자기 하인인 것처럼 대해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것도 가져와 저것도 가져와 하고 조금만 늦어도 짜증을 내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성격이에요. 음식 먹는 소리나 자세도 중요한 단서가 되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입을 벌리고 소리 내면서 먹거나 음식을 흘리면서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남들을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휴대폰 사용도 봐야 해요. 밥 먹으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식을 남기는 정도도 봐야 해요. 물론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시켜놓고 대충 먹다가 버리는 사람들은 아깝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나 물건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반대로 음식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셨거나 부모님께 올바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작은 것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식사 후에 정리하는 모습도 중요해요. 자기가 흘린 것들을 치우려고 하거나 의자를 제자리에 넣어놓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먹기만 하고 뒷정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이나 생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정말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척해도 약자 앞에서는 본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윗사람들한테는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사장님이나 이사님 앞에서는 항상 90도로 인사하시고 말씀도 조심조심 하시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실수로 부장님 사무실에 물을 좀 흘렸어요. 그때 그 부장님이 보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이렇게 일을 대충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평소 그 온화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분의 진짜 모습은 이거였구나.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 앞에서는 굽실굽실하면서 약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전형적인 갑질형 인간이었던 거예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식당 직원, 택시기사, 마트 계산원, 배달원 등등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진짜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연세도 꽤 많으시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인데 배달 오신 분한테도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수건도 챙겨주시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도 드리고 그러시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반대인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배달 온 분한테 반말하면서 빨리 갖다 달라고 재촉하거나 조금만 늦어도 짜증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니까 상대방을 마치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후배나 신입사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중요해요. 좋은 선배들은 후배들을 친자식처럼 챙겨주려고 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실수해도 야단치지 않고 격려해주죠. 회식 자리에서도 후배들 먼저 챙기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후배들한테 온갖 꾸준히를 다 시켜요. 자기는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서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이나 동물들에 대한 태도도 그 사람의 마음씨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진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아이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요. 길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잃어버린 강아지를 보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무서워한다면서 발로 차거나 돌을 던지기도 해요. 심지어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도 끝까지 들어드리고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화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어르신들을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길을 물어보면 대충 답하고 가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심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휠체어 타신 분이 지나가시면 길을 비켜드리고 시각장애인분이 길을 건너실 때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약자들에 대한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인품은 힘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들도 미리 알아볼 수 있고요. 돈만큼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도 없어요. 평소에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도 돈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평소에 정말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고 남의 험담도 절대 안 하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액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고 워낙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빌려줬어요.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깜빡했나 보다 하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가 연락하면 받지도 않고 길에서 마주쳐도 피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결국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게 되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의 태도부터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더 나쁜 경우는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받은 게 아니라 도움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반대로 정말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빌렸을 때 더욱 조심스러워해요.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갚으려고 노력하고 이자까지 얹어서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갚을 때까지 빌려준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빌리셨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며칠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늦어지는 것에 대한 사과의 마음으로 약간의 이자도 얹어서 갚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실 때 계산하는 모습도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산하려고 하거나 최소한 자기 몫은 내려고 해요. 나이가 많으면 후배들 것까지 계산하려고 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챙겨주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산할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급한 전화가 왔다면서 자리를 뜨기도 해요. 아니면 지갑을 안 가져왔다면서 다음에 내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도 또 핑계를 대고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늘 남한테 의존하려는 심리가 강해요. 쇼핑할 때의 모습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줘요. 가격을 보고 너무 과도하게 흥정하려고 하거나 조그만 할인이라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검소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특히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파시는 야채를 사면서 몇십 원 때문에 실랑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 몇십 원이 그 할머니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말이에요. 진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주려고 하거든요. 투자나 재테크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위험한 투자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안전하고 꾸준한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관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마치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은 투자 이야기를 할 때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자기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화났을 때를 보세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점잖고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면 본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특히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일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굉장히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목소리도 항상 부드럽고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분을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주차 문제로 다른 주민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니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방에게 욕설까지 하시는 거예요. 평소 그 온화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를 내면서 상대방의 인격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 심지어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의 진짜 모습은 이거였구나. 화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진짜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일정한 선을 지켜요.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욕설이나 인격 모독은 하지 않죠.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시더라고요. 물론 화가 나신 건 티가 났지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자기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화가 나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문을 쾅쾅 닫으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폭력까지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날 때 말하는 방식도 정말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써요. 문제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는 않죠.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지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화가 나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나 출신, 직업,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해요. 화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패턴도 봐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화나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관계없는 사람들한테까지 하소연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예 다른 사람들한테 분풀이를 하기도 하죠.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화가 나도 관련 없는 사람들은 끌어들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당사자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죠. 설령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화를 푸는 방식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런 방식은 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줘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건전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조언을 구하죠.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다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사과하는 방식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내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요. 비록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약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화났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나 몸짓도 봐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눈빛이 정말 무서워져요. 마치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거나 주먹을 쥐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화가 나도 표정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해치려는 생각은 없다는 뜻이에요. 화가 난 후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지도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은 화가 가라앉으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요.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풀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번 화가 나면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요. 상대방이 사과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리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르는 성격이거나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화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인품이 그때 드러날 거예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거든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큰 약속은 누구나 지키려고 하지만 사소한 약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정말 실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알게 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리 있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작은 약속들은 계속 어기시더라고요.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연락이 없고 다음에 만날 때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는 까먹으시고 말이에요. 처음엔 깜빡하신 거겠거니 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역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리가 없구나. 시간 약속이 특히 중요해요. 시간을 지킨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걸 미안해 하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약속 시간은 절대 안 늦으세요. 미리 30분 전에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10분, 20분 늦는 건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1시간씩 늦기도 해요. 그것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늦을 때 연락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요. 몇 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참 늦고 나서야 연락하거나 아예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도 말이에요. 더 나쁜 경우는 늦으면서도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이 막혔다든지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지 하면서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전화나 메시지 답장하는 습관도 봐야 해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이 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은 바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답장을 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안 해요. 며칠 후에 연락하면 못 봤다고 하거나 깜빡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귀찮아서 안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임이나 약속에 참석하는 태도도 봐야 해요. 참석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약속이 생기면 기존 약속을 쉽게 취소해버려요. 아니면 당일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하기도 하고요.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한번 약속하면 웬만해서는 지키려고 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약속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죠. 그리고 혹시 못 가게 되면 미리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작은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소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식사 예절과 태도 관찰법이었죠. 밥상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식당 직원들에 대한 태도, 음식을 먹는 방식까지 모든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태도였어요. 서비스업 종사자, 후배, 어르신, 아이들,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거든요. 세 번째는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반응이었죠. 돈을 빌릴 때, 계산할 때, 투자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돈 앞에서는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본성을 숨기기 어려워요. 네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에요. 감정 조절 능력, 분노 표출 방식, 사과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죠. 다섯 번째는 작은 약속과 시간 약속 지키기였어요. 사소한 약속에서 그 사람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알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제 이 5가지 방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상대방을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 대화나 만남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한 몇 번은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보신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아요.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처음에 너무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관찰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반대로 첫인상이 별로였던 사람도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마세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만나보면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찰할 때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면을 못 본 척하거나 반대로 싫어한다고 해서 좋은 면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애써야 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기 어려워져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과 가치관이 어떤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건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거리를 두거나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소중하니까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해야 해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은 미리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방법들이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변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큰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확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고요. 여러분 자신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내가 식사할 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의심하면서 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오히려 좋은 사람들까지 놓칠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더 빨리 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아, 맞다. 그 사람이 그랬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제대로 파악했던 경험이나 반대로 잘못 봤던 경험들 말이에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